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방송인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기사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가 이상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근데 보통 이게 리걸 마인드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현상을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룰 오브 로 그래서 어떤 법령이 적용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안을 분석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팩트 체크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방송인이 있는데 이 방송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연을 한다. 강연을 하는데 고액의 강연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연예인들이 건국대도 그렇지만 대학 축제에 가면 한 몇천만 원씩 돈을 받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출연료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이게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간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 강연에서 이제 한 90분 정도 강연을 하는데 몇 천만 원 정도의 강연료를 받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가 세 가지로 논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방재정법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쓰는 게 뭐 남용이라든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김영란법 쉽게 말해서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국가의 교육부에서 이제 국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제 이 강연료가 고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외부에 뭐 강연도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공무원 연수원이라든지 여기서 이 강연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면 저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데 특급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특 1급이 전직 장관이라든지 대학 총장, 뭐 국회의원 뭐 이런 분들,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냐면 최초 1시간은 4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2시간은 30만 원, 즉 70만 원, 2시간에 70만 원을 주는 게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특 2급, 특 2급은 뭐냐면 차관, 그래서 이제 뭐 공기업 대표라든지 기초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최초 30만 원, 1시간 더 하면 2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1급이 누구냐면 이제 대학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4급 이상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유명 예술인, 종교인, 뭐 변호사, 변리사, 뭐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이제 최초 25만 원, 추가 1시간에 12만 원, 즉 37만 원이죠. 즉 1급 정도의 등급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특 1급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70만 원, 그 다음에 차관이 50, 그 다음에 보통 뭐 대학 교수가 많이 받아봤자 30, 40 정도로 받도록 이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더 돈이 적는데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을 갖다가 쓰는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감사에 건너 감사. 그래서 매년마다 감사를 해가지고 회계 검사원한테 이거 돈이 지출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토해내라.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심할서를 써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보통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쓰는 거는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어떤 내용이냐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한테나 개인이나 단체한테 그냥 기부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나라 돈을 운영하는 건데 아무한테나 돈을 못 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 세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즉 돈을 갖다 써야 된다. 그런데 목적 외 원래 목적 외에다가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도 지방재정법 47조에서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를 갖다가 사적인 목적이라든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권한을 남용해서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게 되냐면 주민 감사 청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게 지방재정법에서 47조에서 그 예산 목적에 갖다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쓰게 되면 48조의 이 조항에서 어떠냐면은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해서 아니면 낭비에 대해서 주민 감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즉 그 지방 주민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제출하고서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불러다가 강연료 뭐 장관은 70만 원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은 특별하게 내가 시간당 뭐 700만 원 줄게 뭐 7천만 원 줄게 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을 불법 지출한 거나 낭비한 거기 때문에 주민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김영란법, 소위 김영란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김영란법 하면은 이제 공무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김영란법 중에 누가 해당이 되냐면 언론사 직원들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언론사 기자들한테 뭐 촌지도 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이제 그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이 이게 이제 김영란법인데 그냥 편하게 김영란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로 이제 그럼 일단 해당되는 게 그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 방송인 프리랜서가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검토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김영란법 2조에 어떤 게 써있냐면, 공공기관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저도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이 교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학생들이 뭐 예전에 말했지만 캠커피 몇 개 갖다 주면서 이것도 이제 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라고 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사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어떤 언론사냐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언론사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언론은 꼭 방송이라는 신문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방송, 신문, 잡지, 뭐 인터넷 신문 등등을 다 말합니다. 특히 이제 거기서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 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즉 지상파 방송 사업자, 종합 유선 방송, 뭐 약간 유선 방송이라든지 위성 방송 이런 것도 다 방송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하는 임직원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중에서 이제 그 취재라든지 보도, 논평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당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뿐만 아니라 이 경영이라든지 기술 지원하는 뭐 계약직 이런 사람들도 근로계약 관계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방송인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맺고서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딱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 몇 회 아니면 10회, 20회 근로계약을 갖고서 시사 보도라든지 취재 보도, 논평 이런 걸 하면은 언론인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언론인으로 대우를 받으면 즉 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부 강연을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그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꼭 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면 이거를 쉽게 말하면 토해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되는 거 그 이상은 받지가 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액의 강연을 만약 한다면 학교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학교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되게 무서운 법이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사문화가 돼서 이걸 적용을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적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직자 등 그래서 공직자라는 게 꼭 공무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관계가 되는 사람들도 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부 강의를 할 때 사례금을 받을 때 어떠한 명목, 그 강연이라든지 뭐 등등 할 때 내가 강연했는데 내가 천만 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거에 해당이 돼서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교육 사업 중에서 이게 교육부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금을 뿌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가 봤더니 1억 8천인데 1억 8천을 갖다가 전국에 15개 지방에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1억 8천을 갖다가 15개 지방자치단체한테 뿌려주고 이거를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라라고 돈을 준 건데 만약에 1억 8천 이 사업이 이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강연해라 라고 한 사업이 절대 아니고 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산하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업을 구축하는 내용이지, 이 유명한 사람 불러다 돈 줘라. 사실 1억 8천이면 그 예산 진행하고 그 여러 가지 경비 처리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사실 엄청나게 돈이 모자릅니다. 근데 이러 갖다가 유명한 사람 한 번 불러서 뭐 몇천만 원씩 돈을 주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따라하고, 특히 지방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선거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 홍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이 교육부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무부원장을 해보면 이 교육부에서 감사 같은 걸 하라고 하면 되게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육부 민원 들어가면 저도 이제 그 세종시에 가서 여러 가지 불려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그 5급 사무관님한테 가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사정도 설명드리고 이게 이렇게 되고 잘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는 판인데,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감사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에도 보면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 보면 특별교금을 위법이라든지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는 이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묻고서 시정을 조치를 하거나 감액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일반 사기업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그냥 대기업이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돈 주고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기업이 하는 거라도 아까 김영란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지만, 단지 유명하다고 해서 돈을 되는 게 아니라 방송인인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돈도 아니고 세금을 이용해서 돈을 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뭔가 이 리갈 마인드에 의하면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건 뭐냐면 팩트, 그래서 일단 사안이 있으면 그걸 이슈, 그래서 이제 이슈가 뭔가 쟁점을 찾고 법률을 갖다가 분석하고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